애프터블루를 또 뺐어. 아쉽네. 가격을 비교해보니 프레스티지 트림이 나름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오늘의 해드릴 소식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가격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사전 계약은 동시에 봤는데 이게 도대체 가격표를 알아야지 뭐 트림이라든지 여러가지 옵션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공개하는 겁니다. 이 컨버전 기간은 7월 16일 금요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옵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싼하고도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어떠한 신기술이 들어갔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자, 각 트림별 가격 조사를 쭉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스포티지 가솔린 대비 기본 시작가가 48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전에 한 35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실제로 투싼도 그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모델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추가적인 옵션들이 기본화된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옵션포 분석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엔진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430만원 정도가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10만원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6만원의 기본 시작가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풀옵션 기준 24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작가가 약 3,100만원부터 시작해서 풀옵션이 4,260만원 정도 합니다. 대신 여기서 2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제가 사륜구동 기준일 때의 가격으로 여기에 넣어놨고요. 실제로 공개된 가격은 사륜구동은 빠져 있습니다. 2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추가했냐라고 보시면 가솔린 사륜이 옵션이 200만원입니다. 이제 가격에 대한 바운더리 포지셔닝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표를 보시면 신형과 구형의 각각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별로 각 트림별로 기본 가격과 구형 대비 신형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분석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투싼하고도 비교를 안 할 수 없죠. 투싼 대비해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투싼 대비 기본 시작가가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각각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노블레스 신설된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미엄과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리드가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포티지가 각 엔진별로 17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스포티지에 어떠한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간다면 1.6 가솔린 터보가 있고요. 이게 이제 7단 건식 DCT가 물리고 연비는 약 1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디젤이 있는데 디젤 2륜은 8단 자동 변속기하고 물리고요. 2륜 같은 경우는 16.3, 그 다음에 4륜은 14.6의 연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높아져요. 230마력에 36토크. 괜찮아요, 나름 출력도. 그리고 6단 자동 미션이 물립니다. 그리고 2륜 기준으로 했을 때 16.7의 연비를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투싼보다 0.5가 높아졌습니다. 중량은 35kg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한번 후반부에서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K8 기준으로 5년 정도 탔을 때 1년에 13,000km를 탔을 때 830만원 정도 가솔린 2.5 자유느끼 엔진, 요게 약 1.6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약 550만원 정도가 나요. 그래서 약 300만원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신기술은 E-라이드 기능이에요.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이 하이브리드 모터가 순간적으로 이 토크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쏠리잖아요. 토크를 세게 밟아주면서 차가 뒤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죠. 이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핸들링 기능은 코너를 돌 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때 차가 미리 서게끔, 그래서 속도를 먼저 줄게끔 해서 코너를 돌 때 사전에 핸들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모터의 구동력을 토크 조정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게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기술의 배경은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어 로직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표, 옵션표 분석한 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 가솔린 디젤 대비 약 55만 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왜 55만 원이 추가됐을까라고 하는데 샤크핀 안테나, 블랙 하이그로시 인테리어, 그 다음에 후방 모니터, 후방 카메라예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 레인 센서, 우적 감지 와이퍼,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독립적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과 미세먼지 센서가 공조 장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PTC 보조 히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 적용되면서 55만 원이 추가됐는데, 사실 요 정도 55만 원 추가된 거 대비해서는 들어간 게 나름 많습니다. 그래서 요 트림은 나름 가성비 있게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인데요. 투싼보다는 개선형 버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벌브 타입으로 투싼에는 적용됐는데 좀 더 개선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D DRL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형은 LED가 아닌 일반적인 벌브 타입의 LED가 들어가 있는데 좀 더 개선이 되었고, 이번에 그 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보행자와 사이클리스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도 포함되고요. 여기까지 인식을 합니다. 기존 대비 개선된 사항이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이 기능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의 핵심인데요. 이 차선을 유지해주는 게 뭐냐면 차로의 양쪽을 레인을 센서를 인식을 해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차로의 중앙에 선을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로의 가운데를 최대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이 이 차로 유지 보조예요. 투싼의 동급 트림 대비 전방 주차 보조, 거리 센서가 안 들어간 거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스포티지의 디젤이나 가솔린 대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경사로 속도 제한 장치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사로에서는 모터 회생 제동 장치가 작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노블레스 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가 실제로는 가격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프터블로우가 빠졌습니다. 애프터블로우. 시동이 꺼진 다음에 일정 시간 습기를 말려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거를 여름철에 좀 방지를 해주는데, 이걸 왜 뺐나요? 이렇게 연비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울 따름이에요. 투싼도 애프터블로우를 뺐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래서 이제 30만 원 정도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19인치 휠이 그래비티 트림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18인치 휠이 최고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져 있고요. 그 가격이 약 50만 원 정도 빠져서 실제로 이제 가격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한 가격선을 책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시그니처 트림은 약 3,6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인치 휠이 그래비티 트림에는 역시 빠져 있고요. 요게 이제 50만 원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화 됩니다. 이게 예전 모델 대비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이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고도화, 그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타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기반 이제 스마트 크루즈의 고도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12.3인치로 듀얼 커브드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나름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탈로그를 보시고 한 거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적용된 그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옵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옥거리형 헤드레스트와 우드그레인 가니쉬,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내비게이션 12.3인치가 들어가죠. 이 12.3인치, 12.3인치가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싼은 10.25인치가 각각 들어가요. 그 디자인보다는 좀 더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도 좀 늘어났죠. 자, 본표는 옵션 사항을 가격표에 나온 거를 이제 나타내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매트 그레이의 무광 컬러가 들어가요. 근데 그래비티는 선택이 불가하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옵션에는 기본 가솔린이나 디젤하고는 다르게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요. 19인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옵션을 과연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각 엔진 파워트레인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트림은 기본, 중간, 최상 중에 뭘 선택하면 좋을지 이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예전에도 이 표를 띄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예전에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에는 사전 예약을 하면 최상 트림이 제일 빨리 나옵니다. 풀옵션 트림을 가장 먼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풀옵션을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최상위 트림의 옵션을 어느 정도 넣은 거, 그거가 이제 빨리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중간 트림이 이제 선호도가 높고 대부분 많이 선택하거든요. 사실 최상위 트림은 너무 이제 가격대가 높고 스포티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클러스터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막 디자인적인 신비감 이렇게 만족은 주는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스포티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이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사용 빈도가 낮아서 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나름 사용 빈도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는 자율주행 보조인데 아마도 차를 오랜만에 신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넣으시면 차가 엄청나게 운전하기 편해졌다, 차간 거리도 자동적으로 유지를 시켜서 커브길에서도 알아서 이제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조향 보조를 해주고 이래서 상당히 운전이 편해졌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컴포트도 나름 괜찮은데 꼭은 아니에요. 패밀리 카로 할 때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실내외 이제 컬러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각각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로 팔 때 감가, 그 다음에 새 차라든지 오염에 대한 그 내구성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은 이게 일반 모델은 실제로 카다로그가 나온 것과 타이어가 끼워졌을 때 디자인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는 어떤가요? 하이브리드 실물 디자인을 보면은 17인치는 넥센 로디안이 들어가고요. 18인치는 컨티넨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보시면 어떤가요? 디자인 차이가 좀 있어요. 연비 인증을 0.5km 정도 투싼 대비 더 개선을 시켜줬어요. 16.7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량도 35kg가 늘었거든요. 분석을 해봤어요. PTC 히터가 혹시라도 추가돼서 오히려 연비에 개선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PTC 히터가 여기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의 하단부에 이쪽에 들어가고요. 보통은 디젤 엔진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시켜서 카다로그 가격표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다가 최근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때부터 이렇게 가격표에 넣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가격표에 넣어놨더라고요. 그 스포티지와 투싼의 휠의 디자인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연비 개선이 좀 더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제 생각이 들고요. 평평하게 에어로다이나믹 기술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떤 게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으세요? 눈치채셨나요? 다름 아니라 전방 레이더 센서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에 있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금형을 이원할 정도로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에 모터도 최대한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싼하고 스포티지의 사진인데 이 헤드램프 위쪽에 디자인적으로 최대한 깎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연비에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배시였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